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생활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역시 이찬원의 또 찬또 위키 실력이 발휘되었습니다. 근데 좀 늘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 전현무 씨가 메인 MC 아니겠습니까? 메인 MC인데 이찬원 씨가 우리가 듣기에도 그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한 줄씩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좀 리액션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현무 씨는 이찬원 씨의 그 발언 내지는 지식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억지로 웃기려는, 본인이 항상 그 중심에 서고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뭐 압박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거에 좀 모르겠어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또 전현무 씨 팬들께서 들으면 또 다소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미국을 소개하면서 그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자유의 종, 자유의 종 하면은 우리의 또 신라의 그 불국사에 있는 종하고 연결이 돼서 그 많은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걸 소개할 때 이찬원 씨가 이 종을 보기 위해서 금이 갖고 지금은 보존만 하고 종을 울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200만 명이 연간 이 종을 보기 위해서 찾는다, 단순히.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를 오늘날 있게 만든 프랭클린은 화폐를 찍어내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게 얼마나 우리가 지식으로 필요하고 간단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거 보고 역시 좀 아쉬웠다는 얘기와 함께 이번 주 특파원 25시를 좀 대충 이렇게 스크린을 해보면은 나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오픈 토크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6월 달부터 몽땅 1살 내지 2살이 젊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젊어서는 1살이라도 더 먹고 싶고,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는 나이가 가오라는,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또 역할도 하지만, 나이를 3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나이 먹는 게 한스럽죠. 그래서 1살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정서인데, 우리나라 6월 달부터 이제 만 나이를 쓰기로 한 것이죠.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럽니다. 물론 일본도 그런 한국 같은 나이를 적용한 적이 있었지만 바뀐 지 오래됐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6월 달부터 만 나이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세계 유일한 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만 나이를 쓰게 됐냐? 생명이 잉태하는 그 시점부터 뱃속에 있을 때까지를 1살로 치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2살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순을 개선을 한 것이죠. 즉 태어나서 이 우주에서, 자연에서 숨을 쉬기 시작한 때부터를 나이로 친다. 합리적이죠. 우리가 이런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찬원 씨는 나이 상관없이 군대에 있을 때부터 아저씨로 불렸다고 합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영감태기 같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고, 이 영감태기라는 것은 옛것, 우리의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청년,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겠죠. 영감탱이라는 말이 뭐 노인네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애기 보고도 하는 짓이 어른스러우면 아유 꼭 영감탱이 같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찬원 씨도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아저씨를 넘어선 영감탱이 같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해 줄 일이죠. 박수를 쳐줄 만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찬원 씨의 정서와 그 문화에 100% 공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필라델피아, 대한민국의 경주로 불리우는 미국 역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를 갔습니다. 저도 이번에 또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지고 독립선언을 한 곳이기 때문에 동부에 있는 그 학교들은 이 필라델피아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우리는 경주로 수학여행 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초를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것이 필라델피아라 그럽니다. 최종 종합대학도 여기에 생겼고요. 최초의 대학병원도 여기에 생겼고요. 하여튼 최초라는 수식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달러 지폐 100달러 뒤에 뒷면에는 이 독립선언문을 만든 그 기념관이 인쇄되어 있고, 또 앞면엔 100달러짜리 앞면에는 이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프랭클린이 상징적으로 이 100달러 지폐가 굉장히, 미국에는 100달러짜리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최고 지폐에 이것이, 이분과 이 기념관이 인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이 필라델피아는 독립기념관, 독립선언, 독립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프랭클린이 살아 숨쉬는, 곳곳에 프랭클린의 기념적비가 있는 그런 곳을 다 훑어봤습니다. 미국 독립을 선언하게 된 이유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해서 영국이 이겼는데, 이 영국이 너무 과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자 종이세, 모든 종이를 쓰는 사람들은 종이세를 내게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동인도 회사라는 그 홍차를 동인도 회사 것만 먹어라, 마셔라 하니까 여기에 시민들이 뿔이 나가지고 여기에 그 불을 질렀대나요? 그것 까먹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해서 이때 이제 시민들이 봉기를 하면서 독립선언을 쟁취하게 됐다는 그런 역사. 그래서 1776년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유익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그냥 일로 듣고 일로 잊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거기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는 묘소도 가보고, 또 교회도 다녀보고 다.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의 치즈 스테이크도 가서 맛있게 생겼더군요. 저도 햄버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그 다음에 이제 파리, 빵도둑, 일본의 밥도둑인데, 파리에는 이 바게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프랑스에 처음 갔을 때 그 호텔에서 아침에 바게트 빵을 주는데 그걸 잘못 먹다가 입천장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바게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지금도 그렇게 바게트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선 치즈하면 프랑스죠. 우리 대한민국도 젊은이들이 치즈를 많이 먹으면 세련된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치즈가 한 1300가지 해서 2300가지 종류가 있다 하니 엄청나군요. 치즈 소비량도 세계 1위고요. 잼도 마찬가지고요. 잼도 한 1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게트는 100억 개를 팔리고 있고요. 등등 근데 저는 이렇게 먹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먹방 방송을 하면은 왠지 자꾸 말문이 막히고 제 마음이 가 있질 않으니까 형식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무슨 뭐 흑돼지 샤브샤브 돼지고기도 못 먹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맛있겠다 좋겠다 뭐 보기 좋다 이런 얘기는 억지로 못할 것 같아서 간단히 그냥 뭐 일본의 그 흑돼지가 밥도둑이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